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버스를 기다리는 1분이 1시간보다 길었습니다. 여기가 북극이야? 너무너무 추웠던 하루라고 여러분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추위도 이제 내일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무엇보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기 콜록콜록하면 완전 민폐입니다. 그러니 감기 조심하시는 그런 날 되셨으면 합니다. 청취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귀여운 외모, 하지만 그 뒤에는 카리스마 철철, 순진한 말투, 하지만 그 뒤에는 날카로움이 축축.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거는 맞습니다. 아닌 밤중에 유일한 고정 게스트 광문준 경정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꽉불리 꽉경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그렇게 느끼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아주 댓글 폭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목도리를 했더니 분위기 있다고요. 누가? 댓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늘 저기 모 드라마 한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비밀의 숲이라고 TVN에서 하는 뭐 드라마 관계자들 좀 만났었거든요. 이제 여러 자문 차원에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꼭 하실 듯 말 듯 안 하시던데. 하실 듯 말 듯 뭔가요? 오디션 한번 볼 생각 없냐고. 네, 진짜 안 하시긴 하시던데. 동네 네. 슈퍼 아저씨나 동네 불량배 뒤에 서 있는 사람으로는 그냥 저기 없이 분장 없이 그냥 쓸 수는 있습니다. 조롱이님, 곽불리 오늘 얼굴이 엄청 빨가네요. 바깥 추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조명빨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코너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이러면서 저한테 조명을 주셔가지고 조금 눈이 부십니다. 네. 조명빨이 조금 있나요? 괜찮나요? 그런 것도 갖고 좀 화장실 가서 분 바르고 왔나 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위기는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우리 주 기자님께서 약간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제가요? 제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제가 받으면서 조금 질투의 시선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유영철과 경찰개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 왔습니다. 경찰 안 되겠다. 9620님은 어떤 얘기였냐면 더 노력이 필요하다 하면서 친일부터 시작한 경찰이라 개혁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핵심을 꽉 찌르신 말씀입니다. 경찰하면 이렇게 같이 연관 검색어나 연관어로 그런 것들을 따라다녀요. 경찰하면 순사, 그렇죠. 그다음에 친일, 그다음에 고문, 앞잡이, 예. 그게 뭔지 그 잘못한 부분은 뭐를 잘못했고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어떤 부분 이거는 몰랐던 부분이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곽불리와 경찰개혁 제2탄으로 대한민국의 경찰이 된 독립투사 그리고 일본 순사 얘기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개혁까지요. 네.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경찰이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우리 경찰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잡으려고 이렇게 순사들로 너무 활동했잖아요. 고문하고 뭐하고 매국노 앞잡이. 예,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 때 경찰은 우리 경찰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선배들이 아닙니다. 그 경찰은 그냥 일제에 부역한 나쁜 경찰이고요. 선배가 아니라니요. 많은 사람들이 광복 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 경찰로 다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조금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까요? 정품잉크님 바로 얘기 들어왔어요. 노독술 파헤쳐 주세요. 그렇죠. 노독술 이제 해야죠. 우리 경찰의 시초는 일제 감정기 때 앞잡이 매국노 이 코스염단 칼찬 앞잡이 경찰이 아니라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중정 임시정부에서 의열단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도 우리 경찰 조직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에. 있었죠. 네, 초대 임시정부의 경찰 조직의 수장이 누구시냐?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초대 경찰청장이시고 저희는 그 적통을 이어받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이후에 앞잡이 하던 경찰들이 그 광복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 경찰에 침투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노덕술이고. 그런데 예. 자, 우리가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계승했어요. 예. 임시정부에서도 경찰, 경무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님. 경무국장을 하셨고 예, 예. 그런데 그 임시정부의 경무국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몇 명 안 되고 채용 안 됐고 일제시대에 순사했던 특별히 독립운동가 잡으러 다니고 고문했던 그런 순사들이 고위직, 경찰 고위직을 차지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찰에서. 와, 소름. 와, 우리 주 기자님께서 또 한 번 핵심을 찌르셨는데 이제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 경찰 조직이 이제 가장 국민들의 치안을 관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장에 있는 집행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광복이 되자마자 매국노 앞잡이들 경찰이 다 도망갔어요. 경찰이 처음엔 도망갔죠. 다 도망갔죠. 그래서 미 군정에서 경찰을 새로 구성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가 태동하는 시기니까 1945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3주 교육하고 바로 경찰관으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막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미 군정과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귀국한 우리 조병옥 선생, 최능진 선생, 백범 김구 선생님, 또 이승만 대통령도 독재하기 전에는 유명하신 독립운동가셨으니까 우리나라 재건에서 힘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이 사실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미 군정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는 일제 관리를 등용하자는 정책을 다시 내세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개수가 안 된다. 그래서 새로 뽑으면 우리나라 운영이 안 되니 일제 관리를 좀 그중에 추려가지고 한번 등용을 하자라는 쪽이 한 군데에서 있고요. 나머지 반대편에서는 최능진 선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된다. 어떻게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 앞잡이들을 우리나라 뭐 경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로 등용하느냐. 이게 첨예한 대립이 일어납니다. 근데 미 군정 측이 일제 관리 등용 정책에 손을 들어줍니다. 자, 네. 그러면서 이제 개중에서 36년간이나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중에서 괜찮았던 사람들을 그나마 채용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다 등용하죠. 그렇죠. 이때 껴들어온 사람이 노덕술, 하판락 이런 분들입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 중에 친일 행각으로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6,000명, 7,000명 가까이 사형 예. 선고를 받고 600명, 700명 가까이 사형당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친일 행각으로 사법 처리를 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경찰은 더더욱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1946년 기준으로 네. 당시 경찰관들이 전국에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2만 5천 명이요? 예, 예. 그 중에 2만 명 넘는 경찰관들이 광복 이후에 새로 채용했던 경찰관들입니다. 그러면 이 5천 명은요? 예, 그 한 4천 명 정도가 기존에 있던 일제 관리 경찰이 그대로 개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 일제 관리 일본 놈 밑에서 순사를 했던 그 경찰들이 상위 경찰 간부가 됐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우리 주 기자님이 또 한 번 핵심을 찌르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당시에 광복 이후에 일제 때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하지만 당시에 경찰 조직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찰의 중간 관리자 이상 되는 당시에 경위 이상 지금으로 따지면 과장 정도 되는 계급인데요. 경위 이상의 약 70%가 그대로 일제 경찰이었던 겁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대부분 신규 채용이 많았지만 중간 관리자들은 일제 경찰 그대로 채용이 돼버렸어요. 자, 그 2만 명 신규 채용된 그 경찰들 가운데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가들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친일파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냐고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정말로 가슴 아프고 경찰로서도 하나의 원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수사권을 다 주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다라는 유명한 이제 국회의원의 발언이 당시 속기로 확인되는데요. 요거 좀 더 다시 앞으로 가면 그때 친일 경찰로 채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덕술이라는 경찰관. 노덕술은 독립투사만 쫓아다니면서 고문했던 그런 악질 고문 경찰이었죠. 당시 경찰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중간 관리자 이상 된 사람들을 대거 채용하는 문제가 일제 경찰 그대로 채용했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가 그러면 다른 관리하고 경찰이 다른 게 뭐냐. 당시에 일제 앞잡이 매국노했던 경찰관들은 실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옥석 가르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다 그냥 갖다 그렇죠. 했었죠.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가장 대표적인 나쁜 악질 경찰관이 노덕술이라는 분인데요. 그리고 노덕술. 네. 예. 노덕술이라는 사람은 요즘에도 이제 역사적 재평가가 일어나지만 이제 월북했다는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김원봉 선생, 예, 약상 김원봉 선생을 여러 번 체포를 해서 고문했던 기록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원봉 선생은 만주에서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일본군을 벌벌 떨게 만든 그런 그 영웅인데 들어와서 친일파 네. 순사 출신의 친일 경찰한테 잡혀가니 이게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어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요. 이제 한간에 또 세간에는 그 노덕술이 이제 친일 경찰, 일제 앞잡이 경찰인 게 경찰로 광복에 들어와서도 김원범 선생 체포해서 뭐 따귀를 때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사료로서 확인되지는 않고 구전으로서만 지금 아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체포해 갔지 않습니까? 김원봉 선생 집에 와서 체포해 가면서 인사하고 뭐 사탕 줬겠어요. 그렇죠. 네. 했겠지. 또 다른 나쁜 경찰 하판락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판락 이 사람은 고문 귀신입니다. 고문 귀신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고문했습니까? 지금 나오는 사료로만 나와가지고 지금 하판락이라는 경찰, 일제 경찰, 이게 지금 말한 노덕수 하판락 두 명 다 이 일제 광복 이후에도 경찰로 그대로 채용이 된 사람들입니다. 네, 고급 간부가 된 사람인데 최고의 고문 경찰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예, 이 지금 사료를 확인해봤더니 주사기로 피를 뽑아요. 독립운동가들. 네. 그리고 그 주사기로 뽑은 피를 그 독립운동가들 뿌리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이건 뭐야 이거? 아, 맞습니다. 네? 당시 경찰에 참 뼈아프고 정말 처절하게 반성해야 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과오가 네. 반민족행위 특별 이제 반민특위가 생깁니다. 네, 반민특위라는 게 뭐냐면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잘못한 사람들, 아까 모두의 우리 주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랑스에서 이제 8년인가요? 그렇게 독일에게 나치 정권의 앞잡이들한테 막 그 사람들을 이제 솎아냅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제 부역해도 저 진짜 나쁜 놈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반민특위입니다. 네, 반민특위에는 실제 기소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반민특위를 이승만 당시의 대통령이 이제 독재 정권 이제 접어드는 상태였는데 반민특위가 출범하고 네. 이 노덕술은 체포됐습니다. 네, 근데 노덕술, 하판락 다 체포됐습니다. 다 체포됐습니다. 일제 때 이분들의 악행은 기록에도 남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분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표창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체포됐어요. 노덕술이 체포될 때 그 당시에 집차를 타고 있었고요. 네. 경찰 4명이 호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권총이 있었고 수중에 30만 원인지 있었는데 지금 현대 그 시세로 현대 돈의 값어치로 환산하면 뭐 한 30억이 넘습니다. 와, 1949년 노덕술 체포될 당시에 혹시 취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나도 기록을 좀 봤죠. 근데 그 당시에 노덕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치로 따지면요. 네. 그래서 이
친일에서 그대로 일제 경찰을 이제 친일파 경찰을 그대로 체포된 줄 알았는데 여기서 경찰의 과오가 또 나오는 겁니다. 네. 이승만 당시에 정권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고위 관리도 다 역시 친일파였습니다. 당시에 194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는 반민특위가 마뜩치 않는 거예요. 네. 그 반민특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당시에 국민들의 여론은 반민특위를 굉장히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예. 반민특위를 하루아침에 없앱니다. 없애는데 그 수족이 된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을 보내가지고 반민특위를 습격하게 하잖아요. 예, 일개 경찰서장한테 야 반민특위 해체시켜 해서 경찰 당시의 경찰서장이 이제 윤병기라는 서장이 경찰관들 데리고 무장 경찰관을 데리고 와서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전부 다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재평가가 제대로 역사 바로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왜 있습니다. 경찰은 꼭 그런 일만 앞장서냐고요. 예.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고 역사책을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 경찰로서도 처절하게 반성하고 일제경찰 그다음에 광복 이후 경찰만 나오면 경찰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 말 말고도 할 말 없는 거 많아요. 아직 이근화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자, 이게 현대사로 들어와야 되니까. 자, 이샤련님, 경찰의 뿌리가 좀 그래요. 네, 좀 속상하네요. 온달대 장교님, 어느 분야든 친일 정리를 못한 게 정말 한이 됩니다. 우유키님, 친일파 앞잡이들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뭐 했는지 독립운동 안 할 거면 차라리 친일에서 부나 물려주시지 그랬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유키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그 기사를 썼는데 네. 친일파 할아버지 독립군 할아버지 배가 고파요. 친일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였어요. 기획기사를 썼는데 그래서 친일파의 자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그렇게 암울한 인생을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나 봐요. 아의 열받아 성질나네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원죄를 경찰도 알기 때문에 그간에 이 40년대 50년대 경찰만 하면 경찰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인데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개수하면 안 되고 끌어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당시에 우리 모두의 이 코너의 제목에서 처음에 주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주 기자님도 아까 여기 시작하기 경찰이 뭐 이 경찰 주제 뭘 따지고 봐. 아니 주 기자님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무슨 독립운동을 경찰이 탄압만 했지 무슨 경찰이 할 말이 있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지금 서운해하시는 굉장히 그러지 이거는 아닌데라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이 엄청 많아요. 나한테 나는 이거는 금시초문이에요. 나는 이거는 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도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래요? 지금, 예. 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경찰은 정신 상태부터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너부터 바꿔. 그래야죠. 이정현입니다. 바꿔. 진영애스님 광복 후에 친일 일제 부역자들만 제대로 처단했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친일 후손들한테 친일 정당이 떵떵거리는 건 안 봤을 텐데.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돈 많은 사람 일제 때 부역하고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그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안타깝습니다. 이호남님, 삼성 노조 사건 때 시신 탈취도 경찰들이 하셨죠. 네. 반성해야지. 네,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지금 하다가 심취해가지고요. 네, 대박이님, 곽분리 잘못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곽분리는 뭐 좋은 경찰이고요. 경찰 개혁을 위해서 오늘 아픈 주제지만 불리한 주제지만 들고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제안한 겁니다. 알았어요. 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원죄가 있다 보니까 경찰이 제대로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좀 계속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이 당시의 경찰 중에서는 그렇게 부역한 경찰, 친일 경찰만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경찰로 투신하셔서 자랑스럽게 경찰관을 하셨다 하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오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시정부 때 경찰청장 하셨던 경무국장 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도 광복 이후에 경찰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경찰의 휘호도 백범 김구 선생이 써주셨고. 그런데 뭐 근데 경찰은 백범 김구 선생을 탄압했지. 그리고 초대 그러면 광복 이후에 초대 경찰청장은 누구냐? 조병옥 선생. 조병옥 선생도 유명한 독립운동가십니다. 네. 그리고 초대 경무부장 저 수사부장을 누가 하셨냐?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청 수사국장입니다. 초대 경찰청 수사국장을 최능진 선생이 하셨어요. 최능진 선생도 유명한 독립운동가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대항해서 국회의원 출마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 빨갱이로 몰려서 이제 빨갱이로 몰려서 그 최능진 선생을 그 탄압하고 그 아마 거의 죽죠? 6.25 때입니다. 6.25 때. 6.25 때 죽죠? 군인입니다. 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대요. 군에서 처형을 당합니까? 경찰한테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최능진 수사국장께서는 굉장히 유능하셨다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병옥 선생이 이명박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친일 그 일제 관리 등용을 주장하셨다면 최능진 선생은 그걸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동아일보에 현직 수사국장 명의로 이 칼럼도 기고해서 일제 경찰 청산해야 된다라고 경찰청 수사국장이 직접 칼럼도 쓰십니다. 네. 근데 그 문제로 이승만 정권에 눈밖에 나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반역자로 몰리게 되시고요. 이승만 정권 때는 거의 그 수뇌부 경찰 수뇌부는 친일파들로 그냥 깔았죠. 좀. 네. 그리고 안맥결 여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안맥결 여사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조카이시고 그리고 그 3.1 운동도 하셨고 37년도에 그 서대문형무소에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만삭이라는 이유로 석방이 되셨어요. 그리고 일본 상하이 이렇게 임시정부 활동도 하시고 유학도 가셨고요. 굉장히 신여성이셨고 이 안맥결 선생님도 광복 이후에 경찰에 투신하십니다. 네. 경찰에 투신하셔서 경찰 간부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고요. 1961년에는 경찰학교 교수 요원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그 많은 후학들 양성을 힘쓰십니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신군부에 나는 더 이상 부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표를 내셨는데 이 문제로 또 탄압을 받으셨습니다. 이 안맥기열 선생님도 그 독립운동가이신데 경찰관 투신하신 분이시고요. 그 이후에 탄압을 또 경찰한테 받지 않았나요? 아니라니까요. 신군부한테 군부한테 당시에. 그래요? 예. 아니 군인들은 바깥에서 총은 들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대국민들 도감청 그리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는 경찰이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문영순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분도 신흥무관학교 졸업하시고 이휘영 선생이 만드신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시다가 광복위에 귀국하셔서 경찰에 투신하십니다. 그리고 경위로 이제 계급하셔 나중에 경감으로 진급하시고 제주도에서 근무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4.3 사건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때도 예비 검속자들 처형하라는 이 부당한 명령을 불이행하셨다가 역시 반역으로 몰리셔가지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다 독립운동가로 다 서운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양한나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면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받으시고 훈장을 받으신 분들만 지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분들만 몇 분이냐 150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친일 경찰만 생각해서 경찰이 150분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경찰로 투신하셨습니다. 서운을 받으신 분들. 서운을 받으신 분만 그렇게 됩니다. 4,000명이 넘는 친일파들이 친일 순사들이 우리 경찰 간부로 우리 경찰 역사를 아예 망가뜨렸습니다. 특히 노덕술 합한락 같은 사람들은 더욱더 치욕스러운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런 일제치하에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고문받고 탄압하셨던 분들이 광복 이후에 경찰에 투신하셔서 20년, 30년을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런 경찰관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저희 경찰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이 사실상 많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2108님. 네. 친일 경찰 이름은 덕술 팔락. 독립운동가 경찰은 맥결 능진. 네.
이름에서도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이름 가지고 그런 거는 좀 그런데 뭐 아픈 기억이어서 그렇습니다. 8957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친구들과 저녁 먹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버스 라디오에서 방송 나와서 듣고 있는데 너무나 화납니다. 오늘 같은 날 이 기사님은 좀 편안하게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나쁜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착한 사람은 너무 어렵게 사는 게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바뀌는 그날이 올 수 있게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그 훌륭하신 겁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친일 경찰을 없애기 위해서 친일 경찰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찰은 어떤 노력을 했나요? 당시에 이제 6.25 전쟁으로 연결이 되면서 제대로 된 청산 노력을 못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또 6.25가 터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빨갱이로 몹니다. 네.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친일 경찰들 순사 출신의 경찰들이 마구 몰고 다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창호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경찰로 투신하셔서 역량을 인정받으신 초대 경찰청 수사국장이신 최능진 선생님도 역시 이런 이념 논쟁으로 처단에 다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흥무관학교 졸업하시고 독립운동하시다 경찰에 들어오신 문영순 서귀포 서장님도 역시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좌익이라는 이유로 좌익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으시고요. 이게 더 당시의 역사 사료를 보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분들이 친일 경찰을 처단하려 했더니 친일 경찰 또는 또 친일 경찰 넘어서 그 위에 있는 친일파 고위 관료, 친일파 사회 지도층들이 이 사람들 전부 다 좌익으로 몰아가지고 처벌했던 이런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경찰 개혁으로 넘어갑니다. 경찰 개혁으로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아니 또 중간에 과오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승만 때 그다음에 또 박정희 정권 들어와서 경찰들이 또 고문.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훅 넘어오는 게 아니라요. 1954년 이야기를 하려고 자, 54년으로 가봅시다. 1954년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재건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법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안에 관련된 제도들도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에 관련된 또 범인 검거 이런 형사 정치에 관련된 제도도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당연히 이 경찰과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다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국회 속기록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납니다. 당시에 검찰총장 성함이 한경만 검찰총장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도 50년대 당시에도 54년 당시에도요. 그리고 검사 출신 엄상섭 국회의원도 이렇게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를 봐보자. 우리나라는 친일 경찰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또 독재 정권에 부역하면서 여러 가지 여전히 그 과오를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지 않냐. 54년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수사권 문제도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경찰이 한테 너무 이렇게 아직까지 경찰이 제대로 개혁 과제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향후 100년 후면 모를까 당분간은 안 된다. 당분간은 차라리 검찰 파쇼가 나으니까 검찰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주자 하는 국회 속기록이 54년에 속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54년도에 가지고 있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당시에 검찰들도 대부분 친일에 부역했던 관리들이 많은데 경찰은 더 심했던 거죠. 이게 경찰 얘기 듣기 싫어요. 이제 갑자기 너 미워. 그렇습니까? 네. 노래 들을 거 있어요? 경찰한테 좀 보낼 만한 노래 뭐 있어요? 경찰한테 저는 뭐 항상 과오를 반성하고 슈퍼히어로가 되자 이거. 아니 그만하고 너 무슨 슈퍼히어로야? 뭐 있을까요? 추격자도 아니야. 인피니티 추격자 아니에요. 뭐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지금 경찰한테는 지금 그런 40년대 50년대 과오를 넘어서서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대단하게 국민에게 재탄생에 노력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 경찰이 그리고 많이 국민들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친일 경찰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문 경찰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도 지금 제대로 해결하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돼요. 갑자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찰 역사 기록 TF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이런 사료들을 지금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다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이제 경찰관으로 투신했던 독립운동가 사료도 찾고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얼마나 잘못한 것도 찾고 임시정부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찾고 그리고 이제 그 친일 경찰들이 광복 이후에 경찰 와서 또 어떤 나쁜 짓에서 찾고 저희들이 다 스스로 과오를 반성해내고 있습니다. 뭘 반성은 반성이야. 블루스카이님의 신청곡으로 선곡하겠습니다. 심수봉입니다. 미워요.